4개! 안녕 여러분. 오늘 1학기 중간고사 주말기출 2회 수투 풀이를 맡게 된 승원쌤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수투해서 출제 단원 분석부터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우리 함수의 극한, 함수의 연속, 미분계수와 도함수 단원까지가 시험 범위였고 여기서 각각 7문제씩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쁘게 출제되었죠. 자, 함수의 극한 단원에서는 좌극한, 우극한 활용한 계산이라든지 아니면 도형 활용 문제들이 나오게 됐고, 그 다음에 연속에서는 연속이랑 불연속에 대한 판정, 그 다음에 연속함수 성질, 그 다음에 사이값 정리 관련된 문제들 나올 만한 애들 다 나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미분계수와 도함수 단원에서도 미분계수를 활용한 계산들이라든지 미분 가능성을 살피는 그런 문제들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쉬운 난이도는 아니긴 했어요. 그래서 오답률이 좀 높았을 텐데 우리 풀이 영상 보시면서 다시 공부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됐죠? 자, 7번 문항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문제인데요. 자, 우리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이제 무한대가 되었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더하기 gx가 3에 수렴하는 상황일 때 이런 분수 형태의 극한을 계산하세요 라는 문제인데, 자, 그럴 때는 우리 목적지가 확실한 애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죠? 목적지가 확실한 애들. 자, fx는 무한대로 간다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fx 더하기 gx라는 건 3에 수렴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gx는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는 gx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추자. 왜냐면 얘는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풀이로 우리 이 fx 더하기 gx라는 거를 자, 솔1으로 해서 얘가 fx 더하기 gx라는 요 i를 hx로 치환을 해서 한번 가보자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우리 hx는 3에 수렴하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주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gx라는 식을 hx의 마이너스 fx로 바꿔서 이 식의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인 거에서 우리가 여기 gx를 빼야 되니까 fx는 2개가 되겠네. 그럼 이 fx인 거에 마이너스 hx인 거 분해, 자, 분자에서는 fx인 거에 플러스 4gx. 그러면 얘가 fx는 마이너스 3fx가 되고, 그 다음에 hx는 4hx인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우리 분자 분모에 fx분의 1을 곱하는 풀이를 할 텐데요. 자, 우리가 fx는 무한대로 간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fx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하면 분모에 fx가 들어가서 무한대분의 상수꼴이 돼버리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 0에 수렴할 수 있겠지.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소거가 가능하니까 우리 분모에 fx를 두는 fx분의 1을 위아래로 곱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얘가 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이 마이너스 f분의 h인 거 분의, 자, 마이너스 3인 거에 플러스 얘는 f분의 4h가 되겠어 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h라는 거는 우리 어디에 3에 수렴해 라고 했으니까 얘는 결국 무한대분의 상수, 얘도 무한대분의 상수가 되겠죠. 해서 얘가 0에 수렴하고 얘도 0에 수렴하게 돼서 결과는 우리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어 라고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첫 번째 풀이를 한번 봤습니다. 자, 어떻게 했다? 우리 gx를 없애기 위해서 fx 더하기 gx를 hx로 치환해서 gx 대신에 h와 f에 관련된 요 함수를 대입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했다 라는 거.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풀이. 두 번째 풀이도 역시 gx를 없애는 거에 목적을 맞춘 풀인데, 자, 여기서는 이 식을 그대로 활용해보는 거예요. 이 식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gx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치환하지 않고. 자, 그래서 얘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우리 무조건 fx 더하기 gx를 일단 적어.
왜냐면 fx 더하기 gx는 3에 수렴하는 걸 아니까. 그리고 gx를 지금 없애는 과정이라 그랬죠. 그럼 원래 gx 앞에 개수는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중괄호를 붙여주세요. 그럼 얘가 분배될 때 마이너스 gx가 생기니까 이제 더 이상 gx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지. 자, 근데 이제 fx 입장에서 보면은 마이너스 fx가 되는데 원래 분모에는 플러스 fx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2 fx를 해주는 과정으로 식을 맞춰줄 거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분자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fx에 더하기 gx를 일단 적고 gx의 개수를 맞추자고. 자, gx의 개수가 4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지? 여기 앞에 4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fx는 4fx가 되는데 그냥 fx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3fx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분자분모에 fx분의 1을 곱하는 과정을 거쳐줄게요. 그러면 여기가 우리 수렴하는 과정이고 그 다음 얘도 3에 수렴하는 i가 되니까 fx를 위아래로 곱해줘 버리면 결국에 이거의 값이 0으로 수렴하고 얘도 0으로 수렴할 거기 때문에 fx도 사라져서 남는 결과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풀이가 이해가 된다면 그지?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빠르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해서 우리 7번 문항을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그러고 우리 그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8번 문제 곱함수의 미분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미분계수를 활용한 식들을 이용해야 되고 잘 쪼개서 풀어야 되는 문제라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가 0으로 가야 되는 것들을 활용해야 되겠지. 됐어? 그래서 요걸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이 첫 번째 식에서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가 0으로 가. 그래서 f0에 더하기 g의 0이라는 게 뭐 0이 되겠네 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그래서 f의 0에 더하기 1이 0이 돼야 된다. 요겁니다. 그죠? 얘가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연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수값으로 적어봤어요. 됐죠? 자, 해서 얘가 f의 0이라는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여기에서 얘를 적용시켜서 g의 0이라는 것은 그러면 1이 되겠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까지 체크를 먼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식에서 우리 식을 한번 쪼개서 적어 볼게요. 자, x가 0으로 갈 때 이거 하트 모양으로 분배해 주시면은 얘가 x분의 fx인 거에 플러스 x분의 g x인 형태로 식이 정리되고 그럼 여기 뒤에서 우리 생각을 해보면 f0이랑 g0을 더하면 또 0인 거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f에 0을 해주고 여기 마이너스 g에 0을 해주면 얘는 플러스 1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돼서 더해지면 어차피 사라지겠죠, 다시.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빼기 0을 해주면 이 식이 뭘로 바뀐다? f'에 0인 거랑, 그죠? 플러스 얘가 g'의 0인 걸로 바뀔 수 있겠죠. 해서 이거의 값이 2가 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돼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두 번째 식에서도 얘를 하트 모양으로 분배하기 전에, 그지? gx를 좀 멀리 보내고 하트 모양으로 분배해 볼게요. 자, 해서 요 식을 가져와서 여기서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gx분의 1을 먼저 앞에 적어주고 곱하기 여기서 x분의 fx 더하기 1해서 x를 분배해주면 x분의 fx인 거에 플러스 x분의 1이 되겠죠. 근데 뭐 굳이 여기서는 분배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냥 여기에 플러스 1이라고 적어줄게요. 됐죠? 자, 그러면 이 1이라는 거는 f 입장에서는 얘가 마이너스 f의 0이랑 같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고 여기에 빼기 0을 해주면 이 아이는 미분계수 형태가 되겠네 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g의
0인 거분의 1에 곱하기 여기서는 f'의 0이 되겠어 라고 할 수 있고 얘가 3의 수렴하네 이겁니다. 근데 g0은 1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우리 f'의 0이라는 건 3이 되겠어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를 여기에 적용시켜 주시면 g'의 0이라는 것은 1이 되겠네 마이너스 1이 되겠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2가 나와야 되니까. 됐지? 그래서 이까지 정보를 다 찾고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뭐냐?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자 여기서 hx를 미분해서 h'0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 h'x를 한번 해보자. 그럼 얘가 곱함수 미분이니까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고 이렇게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해서 이제 여기에 0을 대입한 h'의 0은 f'의 0, g 0, f 0, g' 0 이렇게 가겠죠. 해서 이제 f'의 0이라는 건 3이 되고 g0은 1이었고 그 다음에 f의 0은 마이너스 1이었고 그 다음 g'0은 또 마이너스 1이었죠. 그지?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테니까 얘가 플러스 1이 돼서 뭐 4가 되겠어 라고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해서 우리가 이 곱함수 미분법에 관련해서 뭐 얘네가 요구한 거는 결국에 f'0, f0, g0, g'0 이런 것들이니까 그거를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도 0으로 간다. 혹은 이 미분계수를 활용한 과정들로 해서 이제 풀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뭐 됐죠? 그러고 이제 9번 넘어가 볼게요. 자, 9번. 자, 9번 문제입니다. 여기서 fx, 두 함수 fx에 대하여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몇 개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 이게 연속함수 성질 관련된 문제인데 우리 기억부터 한번 다시 보시면은 봐봐. 이 풀이는 쌤이랑도 많이 했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그 fx하고 gx의 값이 모두 존재하면 gx가 존재하냐라고 물어봤잖아. 그지? 자, 그럼 그때 여기에서 이 fx, gx라는 거를 우리가 hx라는 걸로 치환을 해주면 여기서 gx라는 게 어떤 거다? fx인 거분의 hx가 되겠어 라고 했던 거 기억합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리미트 gx라는 값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인 거분의 hx를 뜻하는 건데 여기서 극한의 성질을 쓰시려면 리미트를 분배해야 되는데 그때 분모가 0이 되지 않을 때 분배 가능한다라고 이제 우리 극한의 성질의 개념에 있었던 거 기억하죠? 그래서 요걸 생각해주면 어때요? gx의 fx의 값이 0이 아니라는 얘기가 없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어때? 이거를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른단 말이야. 그지? 요거 이해됩니까? 해서 이제 기억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어요. 그죠?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절대값 fx가 xnA에서 연속이면 fx는 xnA에서 연속이다. 절대값 그래프, 전체 절대값 씌워진 것은 우리가 0보다 작은 부분을 접어 올리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절대값은 연속이지만 fx가 연속이 안 되는 그림은 뭐 쉽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뭐 x축, y축을 다 그릴 필요도 없고 우리 x축만 그려서 간단하게 한번 놓고 보면은 자, 여기서 어떤 x가 a에서 이런 함수값을 가진 아이와 뭐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는 애가 있었다라고 해주면 이 떨어진 거리가 같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y는 fx라고 하면 우리 절대값 그래프는 0보다 작은 부분을 접어 올려야 되니까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얘가 접혀 올라가서 여기 그대로 오는 상태가 되겠지. 됐어? 이해됩니까? 얘가 접혀 올라간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때는 얘가 연속이 된다고 절대값일 땐. 근데 fx일 땐 연속이야? 라고 하면은 또 아니었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반례가 존재하니까 니은도 틀렸어요.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디귿. 디귿을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와 gx의 그래프가 이제
fx가 gx보다 크면은 리미트 극한값도 크니? 라고 물어봤다고. 자, 이거는 우리 개념할 때도 많이 했었는데 극한을 취하면은 여기 밑에 등호가 붙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합니까? 그래서 얘에 대한 반례도 한번 보여주면은, 자, 뿅 해서 여기가 비어있는 형태의 그림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래서 f가 g보다 항상 큰, 그러고 여기는 gx의 이제 0일 때 좌표, fx에, 그 다음 여기는 gx의 0일 때 좌표라고 생각을 해주면, 자, x가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fx와 이제 x가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gx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극한값은 같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리미트 우리 x가 0으로 갈 때 fx인 거랑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gx가 서로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해서 이것도 이제 맞다고 할 수 없겠지, 그지? 자, 그 다음 이제 리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여기는 다 안 맞네, 그지? 자, 리을 한번 보시면 이것도 fx 빼기 gx가 0이면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서로 같니? 라고 물어본 거라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리을에서는 x가 a로 갈 때 극한값이 일단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a로 갈 때 a 플러스일 때랑 a 마이너스일 때 f와 g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개를 지금 빼줘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우극한에서 얘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가 되면 얘네를 빼주면 각각이 다 0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두 개를 뺀 함수에 대해서는 극한값이 0으로 존재할 수 있겠지. 이해됩니까? 근데 이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은 이 아이는 fx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고 gx도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0일 때 a로 갈 때 x가 a로 갈 때 fx와 gx의 극한값이 서로 같니? 라고 물어본다면 극한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리을도 틀린 거. 자, 그 다음에 미음. 이제는 fx와 뭐 이제는 맞겠지, 그지? fx와 fx 빼기 gx가 x는 a에서 연속이면 gx도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얘네가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또 이 아이를 우리가 새로운 함수 hx라고 치환을 해볼게요. 그죠? 이런 식으로 치환해서 가는 풀이들이 많으니까 한번 생각해 놓으세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gx라는 요 i는 h가 아니라 이제 f에 더하기 h가 되겠죠. 뭐 상관없나? 자, 그래서 얘는 fx인 거에 빼기죠. 빼기의 hx인 형태로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fx도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뭐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고 hx도 x는 a에서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겠지. 그래서 여기서 리미트 x가 이제 a로 갈 때 gx라는 것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그 fx인 거에 빼기 hx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얘네가 결국에는 g의 0인 값이랑 같아야 되는데 g0은 또 f의 0인 거랑 빼기 h의 0이랑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근데 fx하고 hx는 연속인 함수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때? 다 같겠지,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그지?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뭐 알파라면 여기가 베타라면 똑같은 값들이 나올 거잖아, 알파 빼기 베타로, 그죠? 해서 얘네가 뭐가 된다? gx는 연속이 될 수 있다 라고 해서 미음 한 개만 맞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9번 문제도 한번 같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1번 문제입니다. 자, 곱함수의 연속성 해서 나오는데 이 나조건이 곱함수죠, 그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속성인데 그 전에 불연속인 걸 하나 준단 말이야, 그지? 근데 그 불연속인 게 뭐야? 뭐 교점의 개수를 ft라고 했죠. 지금 우리가 원의 반지름의 변화에 따라서 직선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ft라고 뒀으니까 반지름이 변화함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관찰을 하셔야 되고 그 관찰하다 보면 불연속인 부분이 생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불연속인 부분에서 이 불연속 곱하기 우리가 연속을 했을 때 이 아이가 연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연속인 애가 그때 0이 돼주는 형태의 풀이들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원이 있고
그 다음에 감소하는 직선이 있을 텐데 중심이 지금 1,3인 거죠. 자, 그러면 저기에서 이 감소하는 직선에 대해서 3x에 플러스 4y에 플러스 14는 10은 0인 사이의 거리 있죠. 이 거리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 이겁니다. 됐죠? 해서 우리 1,3인 거에서 이제 3x에 플러스 4y에 플러스 10은 0 사이의 거리가 얼마일까? 그리고 반지름은 지금 t인데 이 t가 어떤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변하냐 이거지. 지금 이때는 교점이 없겠지. 그러다가 접할 때는 어때? 접할 때는 교점이 하나가 생길 거야, 그지? 그러다가 얘보다 커지면 큰 원이 생겨버리면 교점이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교점의 개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얘만 찾으면 사실 끝입니다, 이 문제. 그래서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 불연속 요거 얘기하는 문제들, 교점의 개수 얘기하는 문제들에 비해서 얘는 좀 쉬운 편이죠. 그지? 해서 얘는 거리를 구해보면 5인 거 분의 절대값에 25니까 25대에서 딱 5로 떨어지겠네, 예쁘게. 그지? 그래서 그러면 우리 ft라는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 그 교점의 개수가 0개였다가 1개였다가 2개로 바뀌는 건 관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 t의 범위가 0보다는 크면서 얘가 5보다는 작을 때는 교점이 없다가 t가 5일 때는 하나이다가 t가 5보다 클 때는 몇 개? 2개가 되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 해서 이제 ft가 5일 때 불연속이다 라는 거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5일 때 불연속이네. 그럼 이제 나 조건을 활용해서 우리 ft에 곱하기 gt가 연속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지? 그럼 여기서 t가 5일 때 연속이면 끝나는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gt란 요 함수가 t가 5일 때 0이 돼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g에 5가 0이 돼줘야 된다, 요런 겁니다. 됐죠? 근데 gx라는 것은 그 1차, 최고차 한계수가 1인 1차 함수다라고 했죠. 그럼 gt라는 것은 얘가 t-5가 되겠네? 요런 거고요. 그러면 g에 8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얘는 3이 답이 되겠어? 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곱함수의 연속성 관련된 문제였는데 그 반지름의 변화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 것들을 살펴본 거고요. 그래서 요거 계산해줘서 접할 때가 언젠지만 찾아주면은 뭐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 됐죠? 그래서 요 수준은 꼭 정복하셔야 돼요. 이거는 쉬운 수준입니다. 이 교점의 개수 관련된 거에서. 그지? 자, 그 다음에 우리 1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 문제는 함수의 그래프와 연속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합성함수, 그 다음에 fx의 제곱, 그 다음에 fx와 평행이동한 함수의 곱에 관련된 연속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뭐 쉽지 않았을 수 있는데 한번 오늘 같이 풀이해보면서 요 문제 풀이법들도 다시 챙겨서 가시길 바래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fx에 대한 식들이 주어져 있고 그림도 딱 나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쟤네 그냥 그대로 잘 쓰면 되겠네. 그러고 기억에서 우리가 f와 f의 합성함수의 불연속점은 5개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이 합성함수의 불연속점을 찾는 과정들을 쌤이랑 한번 또 해봐야 됩니다. 자, fx가 0하고 1일 때 얘가 불연속이잖아, 그지? 그래서 합성함수도 0하고 1에서 불연속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 됐죠? 자, 그래서 x가 0보다 작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지금. 자, 그 기준, 쌤이 x를 잡는 요 기준은 fx의 불연속에 관련된 0하고 1에서입니다. 알겠죠? 그럼 x가 0보다 작을 때, 먼저, 요 fx의 범위를 살펴보면은, x가 0보다 작을 때 fx는 2보다 작은 거지. 그지? 그래서 얘가 2보다 작은 거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이 함수의 치역이 그 다음 함수의 정의역인 거니까 이 마지막 함수는 2보다 큰 값들을 여기 정의역에 넣는 거, 작은 값들을 정의역에 넣는 거라고. 그지? 그럼 2보다 작은 값들, 여기가 2거든? 그지? 그럼 2보다 작은 값들을 정의역에 넣으면 어떻게 돼? 이 방향으로 진행되겠지. 그때 불연속인 게 몇 번? 2번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x가 0보다 작은 구간에서 불연속인 게 몇 개? 2개가 나오네 라고 할 수 있겠네.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x가 뭐 0일 때 생각을 해보면, 자, f의 0은 함수값은 여기가 딱 0이거든.
그래서 F0은 0이 돼서 이제 F와 F의 합성함수 0이라는 것도 이제 F 0 되니까 0이 되겠지. 됐어? 그러고 이제 X가 0보다 크면서 1보다 작은 요 구간도 한번 보면은 여기에서는 fx의 범위가 어디냐 0하고 1에서 fx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 변하니까 얘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 변하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 얘가 변화하고 있는데 자 그럼 이거를 그 다음 함수에 치역을 이제 그 다음 함수의 정역으로 대입을 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때 요 i는 연속으로 이어져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다 연속인 거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불연속인 게 없어. 자 그 다음에 이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생각해보면 fx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떨어지는 그림인 거지. 됐어? 그러면 함수값이 1보다 작은 거잖아 그치? 얘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걔를 다시 이 마지막 함수의 정역으로 대입해줘야 된다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걸. 그럼 1보다 작거나 같은 걸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대입을 해주면 1일 때 불연속이고 그 다음 0일 때 또 불연속이 되는 거 알겠어? 해서 여기서도 이제 두 개의 불연속인 값들이 존재한다. 이 0일 때는 얘들아 0일 땐 0이 나온다고 했는데 좌우를 한번 살펴보잖아. 자 x가 0보다 작다라고 했어. 그럼 0보다 작을 때 fx 그러니까 0에 좌극하는 fx가 2로 가는 거지. 2 마이너스로 가는 거지. 그럼 여기서 2 마이너스로 간다는 건 0으로 가는 거니까 결국에 0의 좌극한에서도 0이 되고 0의 우극한에서도 얘가 마이너스 2로 가는 거 보이죠? 그럼 이 fx가 마이너스 2로 가고 있는 중이고 그걸 다시 대입하면은 또 0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가 0일 때는 연속으로 이어진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서 기억에서는 불연속인 게 4개가 나오니까 얘는 틀렸지. 됐어?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니은 이제 제곱입니다. 그지? 이것도 연속인 거를 제곱인 걸 물어보면은 그냥 이렇게 놓고 가자. 자 f와 f 이렇게 됐어. 그러면 1 플러스로 갈 때는 얘가 마이너스 1로 가고 얘도 마이너스 1로 가겠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로 갈 때는 아니 플러스 1이죠.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1로 가는 거고 1일 때는 얘 1,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네들을 지금 곱해주는 거라고 그지? 곱해주고 나면은 얘는 1 되고 얘도 1 되고 얘도 1 되는 거니까 얘는 세 개가 다 같네. 그죠? 그래서 얘는 x가 1일 때 연속이다 라는 거 쉽게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고 디귿 이제 디귿입니다. 자 fx와 f의 x-a가 x는 1에서 연속이 되게 하는 a는 3개니? 라고 물어봤다고. 이것도 잘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러면 1일 때 이 3개의 숫자를 봤을 때 f는 불연속인 거 알 수 있겠지. 그럼 그때 요 i f의 x-a가 뭐 되죠? 0 돼주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연속이 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fx가 x는 1에서 불연속이니까 f의 1-a가 0 돼주는 상황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 그럼 얘가 0 돼주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저 그래프를 봤을 때 1-a라는 값이 마이너스 2가 되거나 2가 되거나 할 수 있는 거였죠. 됐어? 그래서 이제 a라는 것은 뭐 3이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되거나 할 수 있겠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3이랑 2가 될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게 1 넣었을 때 얘가 연속이 되게 하는 a를 찾아야 되는데 그지? 우리가 이 i가 0 되는 거 말고도 가능한 순간이 언제였다? 이 니은에서 힌트를 딱 준 거라. fx랑 fx를 그냥 두 개 곱해버리니까 연속이 됐잖아. 그지? 얘가 연속이 됐다는 얘기는 a가 뭐여도 0이어도 된다 이거지. 됐어? 해서 요거까지 이제 놓치지 않고 봐주시면은 디귿도 맞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해서 우리 여기 12번 문항 그래프와 연속에 관련된 건데 차근차근 이제 살피시면 되고 합성함수에서는 원래 함수가 불연속인 구간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얘네가 불연속인 거의 개수를 찾았고 그치? 얘는 뭐 많이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불연속 곱하기 연속에서는 연속인 게 0 돼주는 거 활용해서 a값도 구했고 그 다음에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에서도 연속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생각해서 이제 얘네도 확인해 준 거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14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4번 문제 여기에서는 어떤
문제 이제 주어진 요 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사각형을 그릴 거야. 그래서 정사각형을 그려서 겹치는 부분의 넓이를 ft라고 새로운 함수를 이렇게 만든 거지. 됐어? 그래서 t의 변화에 따라서 얘네 함수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러니까 넓이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관찰하고 얘네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이제 미분 불가가 되게 하는 t의 값을 구해서 더하세요 라는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 4점을 한번 보니까 이 4점에서 t, t가 보이죠. 그래서 정사각형의 한 점이 y는 x 위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우리 y는 x를 이렇게 그려놓고 한번 풀도록 해볼게요. 됐지? 자, y는 x를 이렇게 그렸어. 자, 그럼 첫 번째로, 그러니까 도형이 사각형이 이런 식으로 막 생기는 거야. 됐지? 이런 사각형과의 이제 겹치는 부분의 넓이를 찾아야 되는데 딱 보니까 t가 0에서 1 사이일 때는 어때? 0에서 1 사이일 때는 t의 범위가 0에서 1 사이일 때는 그냥 이 정사각형, 우리가 그린 정사각형의 넓이가 겹치는 부분의 넓이가 되겠지. 해서 이때 ft의 값은 뭐가 된다? 그냥 t의 제곱이 된다 이거지. 요거 이해됩니까? 해서 자, 여기서 ft를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적어 볼게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t가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사각형이 그려지겠지. 이번에는. 됐어? 그러면 겹치는 부분에 대한 넓이는 이 정사각형 무조건 다 더해야겠죠? 그래서 1이라는 넓이는 무조건 더하고, 그 다음 여기에 플러스, 얘가 2보다 작을 때 보면 되겠지, 그지? 자, 1은 무조건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색칠된 부분, 이 부분이 추가되는 거라. 그러면 사다리꼴 넓이죠? 그러면 2분의 1인 거에 그 윗변 더하기 아랫변 해주면 1 더하기 여기가 t가 되니까 1 플러스 t가 되고, 그 다음에 높이는 뭐 돼? t-1로 가주면 되겠지. 됐습니까? 해서 얘는 t제곱에 마이너스 1인 걸로 계산되니까 2분의 t제곱인 거에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형태식이 나오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t가 2에서 3 사이에 존재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정사각형이 그려질 수 있겠지. 됐니? 그럼 이제 여기가 t가 된다. 그럼 이제 겹치는 부분에 대한 넓이를 또 찾아야 되는데, 자, 요 i는 다 이제 베이스로 깔고 들어가겠지. 그럼 얘는 1인 거에서 플러스, 여기 그냥 뭐 2를 넣어버리면 되겠죠, 그지? 원래 우리가 구했던 식에서 여기에 이제 2를 넣어버리면 얘가 약분돼서 2가 되는 거니까 뭐 2분의 5가 되겠어 이거지. 여기에 플러스, 자, 이 부분, 여기에 색칠된 요 부분이 추가되는 거 알겠어 이번엔? 그래서 이 추가된 부분을 더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높이는 항상 2가 되고 x의 길이가 t-2가 되는 거 알겠어? 이 가로의 길이가. 해서 얘는 2 곱하기 t-2인 형태가 되겠지. 됐죠? 해서 얘는 2t인 거에 마이너스 4니까 2분의 3이 되겠어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에서 4 사이인 경우를 한번 볼까? 그러면 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t의 값이. 자, 그때는 여기까지 넓이가 다 어때? 그냥 추가가 되겠죠. 됐어? 그럼 여기에 뭘 넣은? 3을 넣은 값은 그냥 다 포함이 되겠다. 해서 우리 3인 거에서 t가 그 4 사이일 때는 보자. 여기에 우리 3을 넣어주시면 6이 되니까 2분의 12가 돼서 2분의 9를 깔고 가겠죠. 여기에 그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더해줘야 된다. 그럼 얘도 높이는 3이 되고, 그죠? 밑변의 길이는 t-3이 되는 이런 직사각형을 더해주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3t인 거에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겠어 이거지. 됐니? 그래서 요까지 해서 우리가 ft를 관찰을 통해서 이제 식들을 다 찾아줬어요. 그러면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f'의 t를 한번 이용해 볼까? 얘네는 다 연속으로 이어지긴 하죠. 1 넣어주면 1 되고, 그지? 우리가 다 그렇게 또 갔으니까, 그지? 그러면 f'의 t라는 값은 여기가 2t가 되고, 그 다음 얘는 t가 되고, 그 다음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3이 되고 하는 과정으로 갈 수 있고, t의 범위가 0인 거에서 이제 1 사이, 그 다음에 얘는 1에서 2 사이, 그 다음에 얘는 2인 거에서 3 사이, 3에서 이제 4 사이가 됐다 이거였지.
해서 t가 3일 때 여기가 숫자가 완전 다르니까 미분 불가능인가 알 수 있겠지. 그 다음에 2일 때는 같거든. 근데 1일 때는 여기 1 넣어주면 1인데 얘는 2가 되잖아. 그래서 1일 때도 미분 불가능이라는 걸 알 수 있다. 해서 t가 미분 불가능이 되게 해주는 t 값은 1하고 3이네. 해서 두 개를 더하면 이제 4가 되겠어 라고 해주면 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뭐 이런 변화에 관련된 문제들 뭐 차근차근 살피시면 되겠고, 쌤이 기준 잡은 건 이제 1 단위로 얘네들 도형들도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정사각형들을 그린 거고, y는 x를 그려서 이제 정사각형들을 그려주면 조금 더 편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됐죠? 자, 해서 이제 우리 요거 14번 문제도 한번 같이 봤고요. 이제 15번 문제입니다. 자, 15번 원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점 P t 플러스 t분의 1,0에서 이 원의 접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을 Q라고 했고, 그 다음에 원이 y축과 만나는 다른 3, 4분면에서 만나는 요 점을 R이라고 얘기했어.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O RQ의 넓이를 구해서 이제 극한을 구해봐, 뭐 이런 문제거든. 자, 여기서 우리 첫 번째 풀이로는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풀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뭐 일단은 여기가 t 플러스 t분의 1,0이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가 0,0인 상태야. 그 다음에 Q에서 여기 수선의 발, 여기 수선의 발 일단 이렇게 내려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O에서 Q로 내린 요 선은 접선과 수직 관계를 가진다라는 것도 이제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2t분의 1이거든? 그래서 2t분의 1이다 라는 것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 자, 그럼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첫 번째는 어떻게 구해볼 거냐면, 여기 Q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높이 H라고 잡으면 우리 삼각형이 아니라 ST라고 하면 되겠지? ST라는 요 I는 2분의 1 곱하기 OR, 얘를 밑변으로 놓고 높이를 H로 잡은 삼각형의 넓이로 생각해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얘는 반지름이니까, 그지? 2t분의 1인데 H만 구하면 되잖아. 그래서 그 H를 어떻게 구할 거냐? 우리가 방금 그린 요 직각삼각형 보이죠? 직각삼각형에서 우리 수선의 발이 내려온 요 상황에서는 얘 제곱은 얘 곱하기 얘라는 걸 쓸 수 있었다고. 그죠? 해서 우리가 OQ의 제곱이라는 거는 여기를 뭐라고 잡을까? 뭐 A라고 잡을까? 그럼 여기에 OA인 거에 곱하기 OP인 형태로 놓을 수 있었던 걸 이용해서 이제 H를 찾을 거예요. OA가 결국엔 H겠다, 그지? 그래서 여기를 H라고 놓고 가볼게. 자, 그래서 OQ의 제곱이라는 거는 얘가 4t의 제곱분의 1인 거고, 여기에 곱하기 이것은, 그지? H인 거에 곱하기 OP, t 플러스 t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H라는 걸 찾아주면 됩니다. 그럼 얘는 요 I는 t분의, 그지? t 제곱에 더하기 1인 거니까 얘가 역수로 넘어가겠지. 그러면 4t, t가 하나 약분 되겠죠? 그지? 여기에 t제곱 더하기 1분의 t가 될 테니까. 그러면 4t인 거에 여기가 t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고, 이거 분의 뭐 1인 상태로 나올 수 있겠지. 됐습니까? 자, 해서 이 ST를 구해보면 얘가 2분의 1인 거에 곱하기 OR은 반지름 2t분의 1이고, 여기에 곱하기 그 높이에 관련된 거는 여기에 4t의 세제곱인 거에 플러스 4t인 거분의 1이 되겠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해서 얘는 여기가 4t니까 분배해주면은 16t의 4제곱인 거에 플러스 얘는 16t의 제곱인 거분의 1이 돼. 그래서 이제 따라서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t의 4제곱 곱하기 st를 해주라고 했으니까 얘가 16t의 4제곱에 더하기 16t의 제곱인 거 분의 t의 4제곱이 돼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최고차항 계수의 비 해주면은 16분의 1 나올 수 있겠죠. 됐습니까? 해서 이제 요 풀이가 뭐 전체적으로 뭐 통용될 수 있는 풀이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기억해 주세요. 그지? 우리 요 공식 썼던 거.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풀이로는 어떤 게 있냐면, 자,
이 각을 세타라고 놓는 거지. 됐죠? 이 각을 세타라고 놓고 그 다음에 여기가 2t분의 1이 되고 그럼 이 점의 좌표가 t 플러스 t분의 1, 0이 되는 거니까 자, 이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삼각비에 관련해서 코사인을 찾을 수 있긴 해요. 그죠? 그래서 일단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수직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이 삼각형에서 자, 두 번째 풀인데 삼각형 ST의 넓이를 이번에는 2분의 1 곱하기 그 2t분의 1 곱하기 2t분의 1 곱하기 그 사이에 끼인 각인 사인의 2분의 파이의 플러스 세타인 걸로 가자 이거지. 그래서 얘 곱하기 그 사이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 넓이 구하는 방식으로 가자 요겁니다. 그럼 얘는 8t의 제곱분의 1인 거에 곱하기 얘는 우리 각변환 해주시면은 그 코사인 세타가 되겠지. 됐어? 그래서 이거는 각변환이 시험법에 안 들어가면 또 안 되는 풀이가 되기 때문에 이 풀이로 먼저 간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 코사인 세타라는 거 알았어. 그럼 코사인 세타를 이 큰 직각삼각형에서 그냥 찾아버리자고. 그럼 코사인 세타가 이제 중심각을 끼고 돌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코사인의 세타는 t 플러스 t분의 1인 거 분의 2t분의 1 이렇게 되겠죠. 해서 얘를 통분해주면 그 t인 거 분의 t제곱에 더하기 1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됐죠? 그래서 제가 여기 위로 와서 계산을 해볼게. 공간이 좁네요. 그럼 얘가 t인 거분의 t제곱에 더하기 1 되고 이거분의 2t분의 1이니까 t가 하나 날라가네. 해서 얘는 2t의 제곱에 더하기 2인 거분의 1이 되겠어 이거야. 해서 얘를 여기 대입해주면 16t의 4제곱인 거에 더하기 16t의 제곱분의 1이 되니까 ST가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풀어줘도 됩니다. 됐지? 해서 우리 15번 문제도 두 가지 형태의 풀이로 한번 같이 봤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서술형 우리 1-2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쉬운데 뭐 서술형으로 적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빨리 푸는 방법들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험지는 그지 풀이할 게 엄청 많지 그죠? 근데 하나하나 중요한 문제들이니까 잘 복습해 주세요. 알겠죠? 자, 서술형 이제 1-2번 뭐 함수의 극한에서 이제 다항식을 결정하는 문제, fx를 구하는 문제인 거지. 자, 우리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왔네. 근데 얘가 2에 수렴해야 되네. 근데 분자가 차수가 더 크면 얘가 무한대로 발산할 거니까 그죠? 차수가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다항함수 fx는 일단 x의 세제곱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x의 세제곱으로 시작을 해서 x의 세제곱을 날리고 그 다음에 최고차항 개수의 비가 2가 나오게끔 2x의 제곱인 것까지 설정을 해주고 이제 첫 번째 식에서 진행을 해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fx를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모가 0으로 가네, 그지? 분모가 0으로 가면은 우리가 분자가 0으로 간다라는 걸 활용해서 f의 1이 0이 된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 그죠? 해서 f의 1 플러스 2 플러스 a 더하기 b가 0이 돼야 돼. 그럼 b는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3이 되겠네, 요런 거죠. 해서 fx식에 얘를 대입해 볼 거야. 그럼 x의 세제곱에 더하기 2x의 제곱에 더하기 ax인 거에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3이 되겠네, 요거지.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자, 여기에 1 넣으면 0 된다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1로 얘를 조립제법 할 수 있거든? 그럼 1로 조립제법을 해주고 나면은 자, 1 그죠? 그럼 얘가 3이 되고 여기는 이제 3이 올라가고 a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럼 여기 a 플러스 3이 돼서 얘가 0이 되겠네. 그러면 이제 fx라는 식이 그 x-1인 거에 x의 제곱에 더하기 3x 플러스 a 플러스 3이 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럼 얘를 이 극한 0분의 0꼴에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주면 x-1인 거분에 얘가 x-1인 거에 x의 제곱에 더하기 3x에 더하기 a 플러스 3이 돼서 얘가 6이 돼야겠네를 이용하면 얘가 날라가고 1을 대입해준 4 플러스 a 플러스 3이 6이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a가 마이너스 1인 걸 찾을 수 있겠어. 됐니?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인 걸 이렇게 찾아주고, 그죠? 그러고 나서
우리 여기 대입해주면 b도 나오겠지. 그럼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어 이거야. 그래서 이제 따라서 우리 fx라는 것은 x의 세제곱인 거에 플러스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겠어 라고 찾아주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풀이가 되겠고요. 이거는 뭐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서술형 적으실 때는. 근데 이제 이게 객관식에 나왔다 라고 하시면 이 과정대로 가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쌤이랑 빨리 하는 풀이도 얘기했었는데, 자, 일단 이 첫 번째 식에서 요 정도까지는 찾을 수 있잖아. 그치? 1차 한계수랑 2차 한계수까지 찾는 건 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은 아니니까. 그래서 빠르게 이렇게 구해주시고, 대신에 이 두 번째 식에서 얘기하는 거는 최저차에 관련된 정보였다라고 했던 거 기억해? 그래서 fx는 무조건 x-1을 인수로 가져야 되고, 그 마지막 차수의 개수가 6이 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기로 했었어.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풀이로는 fx를 적으실 때 최고차 한계수가 1인 건 알았잖아, 그지? 그래서 1인 걸 기준으로, 그리고 x-1을 인수로 가져야 된다는 걸 계속 생각해서 x-1의 세제곱을 적어주고, 2차 항의 개수는 잠시 비워두고 여기에 x-1의 제곱,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차수 x-1을 인수로 가진다라고 하면 3차, 2차, 1차에 관련된 얘가 최저차가 되겠지. 가장 낮은 차수. 그럼 여기에 이제 개수가 6이 돼야 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식을 세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x-1을 다 약분하고 나서, 그지? x-1을 다 약분하고 나서 1을 대입하면 여기 0되고 여기도 0 될 거잖아. 그럼 남는 게 6이니까 6이 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런 원리 때문에 식을 이렇게 세우는 거였어. 자, 그러고 나서 2차항의 개수만 맞춰주면 되는데 얘가 2가 되는 거 활용하면 돼. 그럼 여기서는 2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이 나오고, 여기서는 그러면 5가 돼야지 뭐가 되겠어? 2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 식을 전개하면 fx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객관식에서는 여기서 뭐 f1을 찾아라, 뭐 f2를 찾아라, 뭐 이런 걸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입해서 그냥 바로 찾으면 되겠지. 이해되죠? 그래서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했습니다. 까먹지 마세요. 됐니? 자, 그 다음에 우리 서술형 2번입니다. 자, 서술형 2번 주기함수의 연속 관련된 문제. 이것도 상당히 쉬워요. 일단 주기가 6인 함수가 주어져 있잖아, 그지? 주기가 6인 함수가 주어져 있고, 그럼 얘가 크기가 6인 함수가 또 주어져 있다고, fx가. 그지? 그러면 이 안에서 얘가 일단 연속이어야지 전체에서도 연속일 가능성이 생기는 거니까 얘가 연속이 돼줘야 된다. x가 3일 때. 그래서 첫 번째, x가 3일 때 얘가 연속인 걸 한번 이용해보자 이겁니다. 그럼 3을 대입해주면 쟤는 2가 되겠네. 그럼 3을 대입해주면 얘가 9a에 플러스 3a에 마이너스 21에 플러스 b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맞아. 그러면 얘가 12a인 거에 플러스 b가 되고 얘가 넘어가면 23이 되겠어 라고 첫 번째 식을 찾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주기가 6이니까 이 첫 번째 그렸던 우리가 크기가 6인 함수가 그 다음번에도 똑같이 이어져서 반복되겠지. 맞아. 그럼 이게 반복되는 그 경계선에서 연속으로 이어져야지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경계선이 되는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과 5일 때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 이걸. 그래야지 마이너스 1에 있던 게 5가 됐을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 있던 게 복사 붙여넣기 하면, 그지? 5로 갈 거잖아, 그지? 이해돼? 그래서 그 5로 갔을 때 얘가 같아져야지 연속으로 이어지는 거다 요 얘기인 거죠. 해서 마이너스 1은 여기 대입해야 되거든? 그럼 얘가 이제 6이 되는 거고, F5는 또 여기 대입해야 되겠죠. 그럼 얘는 25인 거에 플러스 5a에 마이너스 35에 플러스 b가 되겠어 이런 겁니다. 여기 a 빼먹었죠. 됐지? 자, 그럼 얘는 두 개 더해주면은 얘가 30a인 거에 플러스 b가 41이 되겠네 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빼주면 되겠네. 그럼 여기서 얘를 빼주는 방향으로 가면 얘가 18a라는 게 여기서 우리 23을 빼주면 얘도 18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a가 1이라는 거, 그지? 그럼 a가 1이면 여기서 b는 12가 넘어가면은 얼마니? 뭐 11 이렇게 돼줘야겠죠. 됐지? 해서 뭐 이렇게 될 수 있다. A, B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니? 그래서
뭐 요것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구간 안에서 연속, 그 다음에 구간의 양끝값에서 연속인 것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생각보다 뭐 이런 도함수의 정의를 활용하는, 아니면 뭐 증명, 아니면 무슨 정리가 뭐니, 사이값 정리가 뭐니, 최대 최소의 정리가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답을 잘 못해요.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미분계수를 두 가지 형태로 적으세요라고 했는데 그 빈칸도 못 채운단 말이에요. 그럼 큰일 나겠죠. 그런 충격적인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곱함수의 미분법을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구하세요라고 했는데 사실 뭐 증명하라는 얘기겠죠. 맞아. 그래서 우리 이 라지 F'X를 할 건데, 자, 그 전에 이 fx, gx 곱함수를 우리가 새로운 함수 뭐 px라고 해서 얘를 이렇게 한번 치환을 해볼게요. 됐지? 그러면 이 라지 F'X라는 것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인 거 분의 px인 거, p의 x 플러스 h인 거에 마이너스 px랑 같은 거란 말이야. 요거 이해돼?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인 거 분의, 자, 실제로 얘는 뭐였냐면 곱함수를 치환한 거였으니까 곱함수로 다시 적어줄 수 있겠지. x 플러스 h의 g에 x 플러스 h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얘는 fx인 거에 g, x인 걸로 적어줄 수 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여기서 또 이제 힘들어한다고. 그지? 여기서 힘들어하는데 뭐 포인트가 되는 말은 요런 겁니다. 미분 계수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한 놈을 조지세요. 알겠죠? 자, 한 놈 어떤 거냐? 여기서는 x 플러스 h를 이용해서 무조건 fx를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볼게, 뭐 이런 거지. 됐어? 자, 그러면 자, h가 0으로 갈 때 h인 거 분의, 봐봐, f에 나는 x 플러스 h인 걸로 뭘 만들고 싶다? 미분계수인 f'x를 만들고 싶단 말이야. 그지? 그럼 일단 얘를 적어야 되잖아. 근데 우리 fx 플러스 h에는 gx 플러스 h가 곱해져 있던 거니까 여기 앞에 g에 x 플러스 h를 적어주라고. 이렇게 됐니? 자, 그러고 나서 이 뒤에 있는 식은 일단 그대로 한번 적어주시고, 여기서 없던 게 생긴 거지. 얘를 분배한.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fx인 거에 g에 x 플러스 h를 적어주면은 원래 식이랑 똑같다고 할 수 있다. 일단 요런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뒤에 더해진 이 아이들도 우리가 식을 정리해서 한번 적을 수 있거든. 자, 식을 정리해서 적고 마지막 과정을 갈게요. 자, 여기서는 f의 x 플러스 h인 거에 마이너스 fx인 거에 g에 x 플러스 h였고, 자, 여기서 그 마이너스로 얘를 이제 해볼까? 그지? 아니다. 그냥 플러스로 가자. 여기 h인 거 분의, 여기서는 fx로 묶어내주면 여기서 g에 x 플러스 h가 먼저 남겠지? 그 다음 여기서는 마이너스 gx가 되겠어. 이런 거야. 됐니? 자, 이렇게 가주면은 요 아이는 어떻게 돼? 얘가 f'의 x가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이건 여기서 썼고, 그지? 미쳤죠? 이러면 안 돼. 그럼 여기서 h에 0을 대입해주면 얘는 g에 x가 남겠지. 그지? 그 다음 플러스, 그 다음에 얘도 이 h를 여기 줘버리는 거라고. 그지? 그럼 얘가 fx인 거에 g'의 x인 형태로 이제 적을 수 있다 해서 fx, 라지 fx가 두 f와 g의 곱함수였는데 얘를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지? 정의를 이용해서 이제 구해보니까 어떻게 나왔어? 우리 곱함수 미분법 배운 것처럼 나왔지. 그지?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되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먹어, 이런 겁니다. 근데 이렇게 쓰기만 했지. 그지? 이걸 해본 적은 없잖아요. 수업 때 한번 듣고 말았겠지. 그지?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한번 또 챙겨서 봐놓으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 부분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과정 있죠. 이것은 우리 미분계수 문제 푸실 때 뭐 조금 변형된 문제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또 하나의 풀이가 되는 거. 그러니까 증명하는 과정들에서도 풀이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음미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싫어하겠지? 자, 됐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오늘 해야 될 부분들은 다 한번 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됐죠? 끝!